그 의사들도 그 두 말을 혼동을 합니다. 동맥경화 아니면 죽상경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은요, 아주 이상하게도 기름때가 잘 낍니다. 근데 만일에 제 심장이 정말 슈퍼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네,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엔진을 건강하게 잘 쓰다가 갈 수 있을지 오늘은 심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아주 귀한 분을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이름은 문정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려운 거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인간이요. 태어났다가 사망하는 이유의 한 3분의 1이 심장 질환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당뇨나 고지혈증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 또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소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교수님. 사실 심장질환은 좀 어려운 병이죠. 사실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질환은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이라는 것은 이름도 좀 생소하고 말만 들어도 좀 약간 무섭죠. 근데 심부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심장이 부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심부전증이라는 것은 단일 질환은 아니고요. 심장이 나빠지는 모든 병들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심장 기능이 멎으면서 그러니까 심부전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거죠. 아주 넓게 말씀드리면 심부전이 안 생기고 사람이 죽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부전으로 생을 마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장이라는 게 어떤 장기인지 이걸 좀 알아야 네. 어떻게 하면 심부전으로 가지 않을지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내과 의사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순환기내과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부전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부전증이 물론 진단명이긴 하지만 이것은 단일 질환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진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장이 될 정도로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형태에 문제가 생기면 심부전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심부전증을 굉장히 넓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제 인생의 기록이 한 14초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 제가 뛰라 그러면은 글쎄 20초 내로 들어올까 그게 좀 의아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0m를 20초 내에 못 뛰는 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은 심부전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 심장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거든요. 그리고 심장은 한 번 박출을 했을 때 한 70cc 정도의 피를 이렇게 네. 뿜어내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77에 49.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의 그 심장 박동수를 보통 1분에 70번이라고 네. 보면은 한 5리터 정도의 피를 1분에 뿜어낸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꽤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운동 시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한 3배, 5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만일에 제 심장이 정말 슈퍼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심장 박동수가 한 300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심장 박출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0cc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면 저도 100m를 9초 내에 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로서 말하는 심부전은 그런 넓은 의미의 심부전이 아니라 심장 기능의 저하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통상적인 근로에까지도 문제가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정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심부전으로 잘 빠질 수가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넓게 말씀드리면
심장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 아니면 마지막으로 심장의 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심부전증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상적인 심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혈관, 혈관, 두 번째가 판막, 판막. 마지막으로 심장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쉽게 심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혈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네, 있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심장에도 혈관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렇죠. 아, 물론 아시고 계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네네. 계시죠. 그런데 심장에는 심장 자체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죠. 왜냐하면 심장도 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심장에 산소하고 영양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심장동맥이라 그러는데 의사들은 그걸 조금 더 특별하게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관상동맥. 네, 여기서 관이 왕관 할 때 그 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심장을 이렇게 위에서 관처럼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상동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심장에 있는 동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심장을 해서. 먹여 살리는 동맥. 아, 그렇죠. 네네.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기형이 없으면 보통 세 가닥의 큰 관상동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 하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혈관 하나, 이 세 가닥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은요, 네. 아주 이상하게도 기름때가 잘 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를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왜 심장혈관에 그렇게 기름때가 잘 끼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장내과 의사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심장내과 의사들이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유난히 잘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자보다는 남자에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 그리고 노화, 즉 연세가 드시면 생기는 경향 이런 몇 가지 경향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심장혈관에 기름때가 끼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관에 녹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심장으로 피가 덜 가니까 심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장 입장에서 보면은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니까 그 죽상경화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라고 많이 네, 얘기들 말고 하시는데 하시죠. 네. 네. 그게 또 어떻게 또 다르고 같은지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의사들도 그 두 말을 혼동을 합니다. 동맥경화 아니면 죽상경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진다라는 뜻이고요. 죽상경화라는 것은 심장 안에 죽과 같은 기름때가 껴서 좁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심장혈관에 이런 죽상경화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도 대부분의 경우에 혈액은 그 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관상동맥에 대해서 C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병이 심하다 싶은 분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심장의 혈관에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정밀한 사진을 찍는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증상이 없을 때는 CT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좀 네, 많겠네요. 네, 그런 그죠? 경우가 있다가 그렇게 이제 무증상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또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무증상의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증상이 있는 죽상경화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혈관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니까 심장으로 피가 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특히 심장맥이 빨라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날씨가 요즘처럼 추워졌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할 때 심장이 뻐근하게 아파지는 허혈성 흉통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네, 그걸 협심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통증이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날까요? 협심증의 경우에는? 글쎄, 저도 의사니까 협심증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전형적으로 협심증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통 가슴 부위에 묵직한 흉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허혈, 즉 피가 부족해질 때 오는 흉통이니까 보통 가슴이 뻐근하게 쥐가 나듯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심장 때문에 생기는 흉통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요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보통은 네. 주먹을 쥐고 이 근처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는 음. 진짜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죠. 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왼쪽 팔이나 턱으로 이렇게 뻗치는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통증이 뭐 있다가 없다가 자꾸 좀 반복되면은 네. 검사를 꼭 한번 네, 받아보는 좀 게 좋을 것 필요하죠. 같아요. 네. 왜 이제 그런 검사를 받아봐야 되느냐면 이게 기름때가 이렇게 좁아져만 있다가 음. 간혹가다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름때가 터지면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피하고 엉겨붙어서 피찌꺼기, 즉 혈전을 형성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음. 심근경색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건 정말 응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의 가장 큰 문제가 재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